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이후 다시 고구려의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구려에 발전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자, 광개토대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이 발전하기 이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등장하기 이전의 고구려는 사실 위기였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은 고국 원왕이 백제의 근초고왕과의 전쟁 속에서 죽임을 맞이하고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 고구려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등장했던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고요. 소수림 왕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불교, 태학, 율령반포라는 이런 체제 정비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수림 왕의 체제 정비는 급기야 고구려의 전성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 영향력을 톡톡히 받던 사람이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자, 광개토대왕은 이제 안정된 나라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첫 번째, 바로 백제를 공격합니다. 고국 원왕 때의 복수를 광개토대왕 시기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백제의 근초고왕 시기에 고국원왕이 죽였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했고요. 한강 이북으로 진출을 점차 하기 시작합니다. 백제의 영토는 이제 고구려에 밀려서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리고요, 신라를 구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내무랑 기억납니까? 내무랑 시기에 누가 신라를 침입했나요? 그렇죠. 왜구가 신라를 침입을 했습니다. 이 왜구를 누가? 광개토대왕이 격퇴해줍니다. 왜구를 격퇴해줬다. 아시겠죠? 자, 왜구가 이제 신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금강가야 쪽으로 도망갑니다. 신라 옆에 붙어있던 금강가야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때 광개토대왕이 이것을 놔둔 게 아니라요, 이 왜구를 쫓아서 추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금강가야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왜?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왜구, 너희 왜구 숨겨주지 마라. 우리 왜구를 끝까지 박멸할 것이다. 이렇게 왜구를 쫓았고요. 이 왜구를 쫓는 과정에서 금강가야 세력이 약화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남쪽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백제와 신라 구원 금강가야뿐만 아니라 북쪽에 만주 남쪽 숙신, 동부여와 같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선 영토까지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전국 활동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중국 땅이었던 만주, 동부여, 숙신과 같은 이런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교과서에 보면 광개토대왕이 차지한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광개토대왕은 이런 넓은 영토 확장을 바탕으로 스스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는 무엇이냐면은 달력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달력에 붙이는 이름, 해에 붙인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었냐면 황제가 사용할 수 있는 달력의 이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가 2020년이죠. 그러면 2020년에 우리가 오늘 2020년을 2020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2020년에 달력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자년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경자년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광개토대왕이 내가 제위하고 있는 시기에는 달력의 이름을 뭘로 해라? 영락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즉위하고 있는 시기를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렇게 죽을 때까지 달력의 이름을 붙여서 광개토대왕이 살아있는 이 시기 동안에는
영락이라는 달력 이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중국의 황제만이 사용했습니다. 중국 황제도 이렇게 달력 이름을 사용했는데 광개토대왕도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도 중국과 대등한 위치를 가진다. 우리도 너희와 다를 바 없다. 고구려도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다. 우리가 너희와 비등하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광개토대왕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자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등장합니다. 장수왕의 이름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장수왕인데 실제로 재위기간도 90년 이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오래 살았는데요. 자 어쨌든 장수왕은 어떤 업적을 가진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과 교류합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은 남조와 북조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조는 중국 남쪽에 있었던 왕조, 북조는 중국 북쪽에 있었던 왕조인데 이 남조 북조와 모두 교류하면서 안정된 교류관계, 외교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중국과 친하게 지냈을까? 광개토대왕은 중국과 싸웠잖아요. 만주로 진출하고요. 막 영토 확장을 했는데 장수왕은 중국과 교류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남진정책을 위해서입니다. 이 남진정책을 위한 교두보로 평양이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평양은 어디냐면 지금의 지금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죠. 대동강 유역에 있는 평양입니다. 이 평양 천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세력을 약화시키고요. 그리고요, 이제 백제를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 즉 남진정책을 위한 전진 기지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해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남진정책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왕권으로 이제 남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이 남진정책을 볼 때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을 함락하고요. 드디어 이제 이 한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계로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장수왕에 의해서. 고국원왕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백제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백제는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고구려에 의해서. 그런데요, 백제도 힘들게 꾸역꾸역 이걸 막아내는데요. 이 막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나제 동맹입니다.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서요, 고구려의 남쪽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나제 동맹으로 백제와 신라가 드디어 고구려를 막았다. 꾸역꾸역 막았다. 아시겠죠? 어쨌든 장수왕은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남진정책을 펼쳤다.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이렇게 고구려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물론 소수리방의 체제 정비, 안으로는 소수리방의 체제 정비를 들 수 있겠지만 불교 태학 율령과 같은 체제 정비를 들 수 있겠지만 밖으로는 바로 중국의 분열기, 이 시기를 우리는 위, 진, 남북조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어느 시대냐면은 삼국지 읽어봤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아니라 위, 촉, 오, 유비, 간우, 장비가 나오는 그 삼국지 시기, 이 시기를 지나서 중국은 계속 거듭되는 분열을 겪어서 자기들끼리 막 통일을 위한 싸움을 합니다. 이 시기에 중국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 시기에 틈타서 고구려는 이렇게 영토 확장, 중국의 영토 확장, 그리고 남쪽의 평정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죠. 여기에 더더 장수왕 때도 중국은 남조와 북조로 갈라져 있었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 시기에 고구려는 이 두 나라와 모두 교류를 하면서 안정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요, 이 시기에 독자적 천하관을 구축합니다. 아까 전에 독자적 언어를 사용하듯이 독자적 천하관,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죠. 우리가 바로 천하의 중심이다. 이런 독자적 천하관은 광개토 대왕릉비,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 충주 고구려비, 우리도 천하의 중심이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이 내용 필기해서 사진 찍어서 잘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넓은 영토 확장으로 고구려는 독자적 천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넓은 영토 확장으로 고구려는 독자적 천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